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교는 이강일입니다. 자, 오늘 시험이 방금 끝났는데요. 자, 그동안 이 시험에 몰두하시라고 시험에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 그러면 오늘 시험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41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창호 및 부속 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결론적인 정답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답 5번에 있어요. 자, 5번에 보면 뭐에 대해서 나오면 도어 체크에 대해서 나왔죠. 도어 체크입니다. 자, 이 도어 체크는 도어 클로즈라고도 하죠. 얘는 주로 여닫이에 설치해서 문이 열려진 건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데, 얘는 밑에 있는 드라이버를 살짝 이게 열었다 풀었다 하면 이 열고 닫힘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 42번이에요. 42번에 유리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자, 무슨 유리에 관련된 얘기면 강화유리죠. 자, 강화유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판유를 연화점 이상으로 하는 건 맞아요. 자, 가열할 때 얘는요, 가열을 어떻게 해요? 서서히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급냉시켜야 되는 거죠. 급냉시켜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서서히 냉각시켰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다음에 맞는 얘기고요. 자, 문제 43번. 방수공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에 있네요. 자, 요 얘기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이때 치켜 올린 부위의 겹친 폭. 제가 얘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방수공사에서 겹친 폭은 자, 기본적으로 100mm를 기준한다고 그랬죠. 100mm 이상입니다.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44번입니다. 자, 여기서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죠. 방습자재요. 자, 여기서 모두 고른 게, 자, 몇 번을 골라야 되냐면 세 번째를 골라야 돼요. 3번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신축성 시트계입니다. 신축성. 자, 시트계 방습층은요. 자, 기억번, 기본적으로 기억번 있죠. 그다음에 니은번 있고, 자, 폴리에틸렌 방습층. 그다음에 디귿번의 아스팔트 필름 방습지는 박판 시트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번은 아니에요. 이건 박판 시트계예요. 그다음에 리을번 방습층 테이프. 이게 자, 신축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 니은, 리을이 있는 정답 3번입니다. 아셨죠? 문제 45번이에요. 자,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옳은 건 나왔어요. 자, 정답은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옳은 건 몇 번이에요? 세 번이야. 3번이에요. 자, 도료의 견본품 제품 출시 목재 바탕일 때는 100 곱하기 200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바니쉬는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페인트가 아니죠. 여러분 에나멜은 기본적으로 매니큐어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번 잘못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자, 롤러는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어때요? 빠르죠. 자,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할 수, 자, 있다. 이 편도 좀 잘못됐죠? 없어요. 네 번째. 수지는 물이나 액체에 녹지 않는 무체 또는 유체가 분말이 돼. 여러분, 요 무체란 표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다섯 번째. 자, 철제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 바탕재 조립
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조립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6번. 자, 척사 및 견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건 정답이 4번에 있네요. 4번. 자, 4번에 보시면 공사 원가는 일반 관료와 이윤을 공사 원가에서는요. 자, 일반 관리비. 자, 공사 원가. 이거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제외시켜야 돼. 이제 47번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적선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길이가 6m래요. 그 다음에 높이가 2m래요. 이때 벽체를 두께 1비로 쌓는 거죠. 자, 1비일 때 벽에 벽돌에 사용되는 장수가 있죠. 몇 장에? 149매. 9매. 자, 쌓을 때 필요한 표준형 시멘트 벽돌의 정미량. 여러분 여기서 정미량 물으면 할증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계산하면 몇 장이 나오면 1788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있는 몇 번에 있어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48번입니다. 집안 특성 및 집안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게 뭐냐고 물어봐요. 옳은 거. 자, 근데 조금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정답을 보면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액상환상은 여러분 액상환은 점토 집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토는 안 일어나죠. 점토가 아니라 어디에요? 사질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샌드 벌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질 집안 모래에 배출되어 체적이 얘는요. 자, 물이 자, 체적이 어때요? 거기 보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편이 증가되는 건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네 번째, 강급수은 모래 속에 자, 포함된 물에 의한 하향 수압이 아니라 상향 수압, 하향이 아니라 상향 위로 올라오는 그 수압에 의해서 자, 물에 간극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안밀. 자, 사질 집안에서 외력에 있는 공기가 제거되어 체적이 자, 거기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니까 어때요? 물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 체적이 어때요? 감소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다음에 49번입니다. 철근 독립기초의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영향을 미치는 건 하중하고 그다음 뭐예요? 땅에 버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할 때 쓰는 건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아셨죠? 자, 5번. 허용치 내려. 땅이 버티는 힘이죠. 거기에 따라서 자, 버티는 힘이 커지면 기초판의 크기를 좀 작아도 되지만 버티는 힘이 작아지면 기초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50번 볼게요. 철근 콕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5번에 있어요. 5번에 보면 내력벽의 벽체 철근의 배근 간격. 자, 거기 보면 벽 두께의 자, 3배 이하 또는요. 자, 450m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벽에서 철근의 배근 간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문제 51번 볼까요? 철근 구조에서 철근의 배근입니다. 철근 배근. 자, 볼까요?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주철근에 갈고리를 둬요. 여러분 뭘 둬요? 갈고리. 갈고리 두는 이유는 안 빠지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 둘 경우 얘는 잡아당기는 거에 대해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거죠. 그럼 잡아당기는 힘이 뭐예요? 인장력. 인장력에 버티기 위해서 만드는 게 갈고리지 압축력에 버티기 위해서 만드는 게 갈고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장철근보다는 압축철근의 정착 길이 확보에 더 큰 효과가 있어야 된다. 결론, 인장력보다는 인장철근의 이게 부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지. 그래 안 빠지니까요. 압축철근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3번이 인장철근이라면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압축철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 바뀌어 있는 지문이에요. 자, 그걸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자, 문제 52번.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균열 및 처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게 뭐냐고 물어봐네요. 자, 거기 보시면 정답은 여러분 5번에 있어요. 5번. 5번에 보면 일반 슬라브에서 장변 긴 쪽으로 자, 방향으로는 건조 수축 및 온도에 따른 균열 방지용 철근을 배관한다. 맞죠? 자, 그래서 수축 온도 철근 또는 온도 철근 이런 철근이 배관됐잖아요. 일방향 슬라브에서만. 자, 그래서 요거 5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은 뭐가 잘못되어 있냐? 자, 1번 보호담보의 사인장 균열은 압축 응력과 힘 응력의 조합에 의한 응력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사인장 균열은요, 압축에서 안 일어나요. 자, 뭐였어요? 천단과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일어나요. 아셨죠? 압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전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요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요. 보호담보의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기위해서 주로 수평철근을 사용하는데 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철근 있었죠? 그럼 뭐예요? 자, 늑근 또는요 스트럽 또는요 뭐 전단철근 이런 철근이 쓰는 거죠. 사실 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철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연직하종. 위에서 오는 수직하종을 받는 단순보에 중앙부 상단에서 힘 인장을 간 수직균열의 영향을 발생한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틀린 건 상단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물어봤던 게 이런 거잖아요. 자, 위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얘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처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였어요? 휨 처짐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요 밑에 쪽에다 철근을 배근해야 이렇게 파랗게 처짐이 안 생기는 거죠.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넣어줘야 되겠죠. 하단에. 자, 네 번째. 압축 철근비가 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압축 쪽에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얘는 장기적으로 처짐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좋아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 우리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처지는 그런 장기 처짐 현상. 장기 처짐 현상이 있죠? 처짐. 이 처짐 현상에 대해서는 요 압축 철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압축 철비가 많은 말수록 요 처짐이 감소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문제 53번 볼까요? 구조원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게 정답은 1번이 있습니다. 자, 1번에 있어요. 1번.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강제 화학적 성질에서 탄소가 증가합니다. 자, 탄소량이 많아요. 즉 어떤 순수한 철에다가 탄소를 좀 더 증가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넣는 양보다 더 많이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강도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성과 용접성도 증가합니다. 아셨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 53번 볼까요? 54번이네요. 자, 철골 구조에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옳은 거. 옳은 건 여러분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고장력 볼트의 경우 표준 볼트 장력은 설계 볼트 장력에 자, 몇 프로? 여러분 10%를 더한 게 기본적으로였죠. 자, 그러면 1번 기본적으로 자, 고장력 볼트의 M24의 표준 구멍 볼트는 26mm인데 기본적으로 요건 여러분 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떨 때는 여러분 1mm 더 크게 하고 어떨 때는 2mm 좀 어떨 때는 3mm 더 크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네 번째 플러그 용접은 처짐 이음에서 전당 응력보다는 휘 응력을 기본적으로 어떤 응력이요? 전당 응력보다는 힘 응력을 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로 전당 응력을 위주로 하죠. 필름 용접 유효 전단면 유효 목적이에요. 자, 4배 유효 길이를 곱한 것으로 하고 있죠. 자, 다음에 자, 용접을 먼저 한 후 고장력 볼트를 시공한 경우 접합부에 내려가 양쪽 접합 내려 합을 한다. 자, 용접 먼저 했어.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를 할 때는 자, 뭘로 해야끔 돼 있어요? 각각 부담합니다. 아셨죠? 양쪽 내려배 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접을 먼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5번이 우리가 참 헷갈리는데 용접하고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를 먼저 해요. 고장력 볼트를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자, 문제는요. 용접을 먼저 하잖아요. 먼저 하면 용접만 힘 받아요. 그런데 요 고장력 볼트를 먼저 하잖아요. 고장력 볼트를 먼저 하면 각각 힘을 받아요. 각각 힘을 받는데 얘 힘 받는 거하고 얘 힘 받는 거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를 용접을 먼저 했다고 하죠. 이걸 나중에 하면 누가만 힘 받아요? 용접만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경우 접합부 내력은 버티는 힘은 양쪽 접합력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고장력 볼트를 먼저 했을 때만 각각 받게끔 돼 있습니다. 아셨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번하고 5번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헷갈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좀 이것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문제 55번. 건물 구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죠.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에 있네요. 자, 왜 그러냐? 건식이란 얘기는요. 건식은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않는 구조가 건식 구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일체식 있죠. 자, 일체식에는 뭐가 들어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물이 사용되는 습식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빠져야 되는 거죠. 목 구조는 맞아요. 왜요? 철골 구조와 그 다음에 목 구조가 기본적으로 우리 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건식 구조였죠. 그래서 자, 1번 확인하시고
자, 고열을 견디는 목적으로 불을 접하는, 직접 면하는 벽난로 등에 사용하는 벽돌. 자, 이건 주는 문제였죠. 자, 정답 몇 번 있어요? 두 번째, 네오와 벽돌. 문제 57번입니다. 자,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미장공사입니다. 하셨죠? 옳은 거예요. 자, 이거 정답은 3번에 있어요. 3번. 자,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뭐랄까 혼동이 되는 지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 어떤 내용이 좀 구체로 틀렸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석회, 그다음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석회,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수경성, 기경성? 기경성 재료죠. 그런데 뭐라고 써요? 수경성 재료로서 이런 표현 때문에 지금 틀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탕 처리 시 살 붙임 발음은 한꺼번에, 뭐든지 미장은 얇게 여러 번 하는 거지 한꺼번에 두껍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 두껍게, 한꺼번에 요 두껍게 한다는 요 표현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이 초벌 발음입니다. 하셨죠? 자, 초벌 발음은 부배합.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 재벌 및 정법은 빈배합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아셨죠? 근데 부착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부착력을 확보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착력이 원래는 여러분 이거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3번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초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벌, 정벌. 정벌로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배합이었죠. 부배합이에요. 이게 빈배합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배합을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부배합을 하는 목적은, 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좀 끈적거리니까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죠. 자, 빈배합은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이에요. 균열 방지. 이렇게 잘하면 이게 안 떨어지고 좋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지금 부착력을 확보한다는 목적 때문에 쓰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잘하면 전체적으로 미장이 안 떨어지고 잘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여기서 쓰는 거지, 이거가 지금 부착력 때문에 쓴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문을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또 틀렸다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네 번째, 석고 플러스는 기경성이 아니죠. 자, 네 번째 보면 여기 네 번째, 요 석고 플라스터에서 요 석고는 뭐였어요? 수경성 재료죠. 다섯 번째, 여러분 셀프 레벨링이에요. 얘는 반죽을 일정하게 자 비벼서 딱 깔아버리면요, 지가 알아서 평평하게 메꿔줍니다. 자, 문제는요, 통풍과 기를 공급하면 돼야 안 돼요? 뭐든지 미장에서는 공급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요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58번. 타일 공사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에 있네요. 자, 1번.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자기질 타일 있죠? 자기질. 자, 이 자기질 타일은 기본적으로 흡수율이 보통 1 내지 2%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추운 곳,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 요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 타일은 물기가 있는 곳과 외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요게 잘못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죠. 없는 타일이 도기질이 물 사용 많은 곳, 외부 추운 곳에는 사용이 금지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9번 볼까요? 자, 지붕 및 홈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얘도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물어본 건 정답은 4번에 있네요. 4번. 자,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1번. 자, 지붕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비를 많이 맞죠. 그러면 이게 안 살려면 지붕을 경사를 어때요? 크게. 이렇게 지붕 경사를 크게 하면 지붕 면적이 커도 물이 빨리 내려오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작은 게 아니라 어때요? 자, 물매는 크게. 두 번째, 되물매죠. 30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도요? 45도를 기준하죠. 세 번째, 지붕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는 건 박공지붕. 요게 박공지붕이죠. 근데 지붕 위에 또 이렇게 작은 지붕을 이렇게 얹어요. 아셨죠? 이렇게 작은 지붕을 이렇게 얹어. 이게 옛날에 여러분 공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주로 채광이나 환기의 목적으로 쓰는 목적으로서는 요 지붕을 물어봐요. 아셨죠? 이 지붕이 소설 지붕이에요. 아셨죠? 소설 지붕. 요건 박공 지붕. 요건 아니에요. 네 번째. 자, 수평 거물접기는 여러분 거물접기는 함석 같은 걸 접을 때 얇은 철판을 접을 때 이렇게 계란말이 하듯이 말아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실래요? 거물접기 하려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거물접기를 이렇게 해줘야 물이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거물접기를 할 때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이게 배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과 평행해야 돼.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섯 번째. 물어보는 게 장시곰통이죠. 장시곰통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선홈통, 이게 장시곰통. 따라서 자, 장시곰은 선홈통 하부에 있어 만드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상부에 있는 거죠. 상부에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60번이요. 건축물 주요실의 기본 등분포 하나중값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 기본 등분포 하나중값이에요. 자, 이 값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강의 시간에 주로 우리 주택에 관련된 것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택의 공용실은 얼마였어요? 5.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답이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거실이 얼마였어요? 2. 요거였죠. 최대 한라중값이.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문제 61번. 자,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지만 모르는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절수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소변기나 대변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61번 이제 자, 거기 보면 옳은 게 뭐냐고 있는데 옳은 겁니다. 아셨죠? 정답은 1번에 있어요. 자, 여기서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이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왜 틀렸냐? 자,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최대 토수 유량이 물에 나오는 양이 1분당 자, 6리터가 아니에요. 요거 5리터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세 번째.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9리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6리터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샤워용 수도꼭지는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 자, 토수유량이 1분당 9리터가 아니야. 얘는요 7.5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평균 사용 수량이 9리터가 얘도 아니라 요도 6리터입니다. 이해해야 돼요.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나마 알고 있었던 1번이 시험 문제 출제가 그나마 됐었습니다. 자, 문제 62번. 급수설비입니다. 자, 옳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옳은 거. 자, 자꾸 옳은 거 물어보면 우리 어려워집니다. 아셨죠?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자, 3번. 자, 문제는 그나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자, 그러면 1번이 틀린 이유를 한번 볼까요? 고가 수조 방식은 타 급수 방식에 비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수질 오염이 어때요? 오염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염 낮다 해서 틀렸죠. 높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수도 직결측은 건물 내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 자, 정전이 돼요. 그러면 얘는 전기에 관련된 얘기지 지금 수도와 관련된 건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정절 때는 급수 가능이죠.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의 급수 조닝 방식으로는 급수의 조닝입니다. 아셨죠? 조닝 방식은 가마밸브 방식이 있다. 실제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급수 조닝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층별식, 뭐 중계식, 자,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스펠백. 자, 그다음에 가마밸브 이런 방식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아셨죠? 네 번째, 벽안의 크로스 커넥션을 통해 수질 오염을 방지한다. 자, 통해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이 뭐였죠? 자, 급수의 오수가 자, 섞여버려서 자, 오염이 되는 현상이 크로스 커넥션이죠. 그러면 벽안의 크로스 커넥션은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염되는 현상이었죠.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동시 사용률은 위생기구 개수가 증가할수록, 여러분 동시 사용률이 뭐예요? 같이 쓰는 비율이 아셨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100세대가 있어. 100세대가 혹시 수도꼭지를 아니면 온수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저녁 한 9시에 저녁 9시에 온수를 쓰는 세대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25집 있어요. 근데요, 1000세대에서 1000세대입니다. 아셨죠? 자, 보기 쉽게 여러분 여기 50세대가 사용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얼마요? 2분의 1. 근데요, 1000세대에서 기본적으로 9시에 물을 동시에 사용할 비율이 500세대는 될까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이 500세대는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럼 기본적으로 200세대밖에 안 된대. 그만큼 떨어지면 여러분 2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동시 사용률은요, 이렇게 위생기구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이게, 개수 증가해요. 개수가 증가하면요, 동시 사용률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합니다. 아셨죠? 아마 5번을 제일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63번. 자, 부패 탱크 방식입니다. 정화조의 오수 처리 순서로 옳은 거. 자, 부패 탱크죠. 이 문제가 나왔다면 언제 정도 나왔을까요? 한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었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그다음에 소독조, 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억번에 산화조가 있죠. 이게 기억번. 그다음에 소독조는
자, 니은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패죠. 이게 디귿번에 있어. 그래서 요거 순서가 1, 이거 없고 2번, 3번 요렇게 있는 거 찾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있는 거 찾아야 돼요, 순수가. 그래서 요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요게 정답이 이건 4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64번이에요. 자, 문제 64번은 약간의 개념을 조금 있어야 되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런 걸 많이 외웠어요. 왜 이런 거 있죠? 펌프의 회전수에 변화해서 회전수에 변화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했죠. 요거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양수량과 회전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전양정.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죠. 세 번째, 축동력입니다. 자,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문제 6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좀 다시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급수펌프 회전수를, 자, 증가시켜서 양수량을, 자, 양수량을 10% 증가시켰대. 자, 이랬을 때 펌프의 양정과 축동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양정과 축동력이 어떻게 바뀌냐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양수량이 10%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런 뭐하고 똑같아요? 회전수가 10% 증가했던 거죠. 이 얘기는 회전수가 10% 증가한 거하고 똑같죠. 왜요? 이 양수량과 회전수는 두 개 다 똑같은 비율로 올라갔다 내렸다는 비례관계예요. 아셨죠? 자승이나 세제곱이 안 붙어요. 아셨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전수가 기본적으로 10% 증가했어요. 그러면 원래가 여러분 몇 프로였어요? 100이죠. 100에서 10%가 증가했으니까 110%가 되는 거죠. 이 110%가 증가된 걸 여러분 뭘로 바꿔요? 1.1로 바꿔야 되는 거죠. 1.1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 회전수가 1.1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따라서 전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1.1에 어때요? 제곱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1 제곱, 우리 일반적인 계산기 어떻게 해요? 1.1 곱하기 1.1 또 한 번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나와? 1.21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1.21이 지금 얼마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0.21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21% 증가한 거예요. 아셨죠? 자, 또 축동력이죠. 축동력은 자, 1.1에 몇 승? 3승이에요. 아셨죠? 이러면 1.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셨죠? 33. 1.33은 31%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금 변형한 거예요. 아셨죠?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변형한 문제지 이렇게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있는 문제가 어때요? 3번밖에 없죠.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약간의 시험장에 가서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을 안 하면 상당히 좋아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봐요. 기본적으로 얘가 제곱이 증가하고 얘는 세제곱이 증가해. 그럼 똑같은 수에서 증가하면 얘가 더 많겠죠. 숫자가. 봐요.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1번은 어때요? 10%. 그 다음에 2번은 1번에서 축동력은 21%. 자, 2번은 21%, 축동력은 10%. 어때요?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뭔지는 모르지만 말이 돼. 4번은 말이 돼야 안 돼요. 4번도 말이 안 되죠. 왜요? 양적이 더 많대. 33%, 축동력 20%. 그 다음에 5번에 33%, 21% 서로 바뀌었죠. 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훨씬 찍기가 쉬워진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1번 아니면 3번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이걸 계산을 못 하더라도 찍었어야 된단 말이죠. 몰랐을 때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65번입니다. 급당 설비 안전장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죠. 자, 정답이 몇 번에 있어요? 1번. 1번에 뭐가 물어봐요? 팽창관이죠. 팽창관입니다. 자,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팽창관은 도중에 밸브 설치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요? 가마 밸브를 쓴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 지금 가마 밸브 쓴다고 나왔잖아요. 이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렸던 얘기입니다. 66번입니다. 자, 다음 배수배관에서 청소구의 설치 위치. 청소구죠. 정답. 두 번째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배수 수평지관입니다. 아셨죠? 배수 수평 지관이든 수평관이든 상관없어요. 요 수평관은 항상 어디요? 최상단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최하단이 아니라 최상단. 그래서 틀렸고요. 자, 문제 67번. 대류난방과 비교한 복사난방. 자, 복사난방에서 자,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기억번 실내 상하 온도 분포의 편차 작죠. 작아. 그다음에 배관이 구주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 누설 시 유지 보수 굉장히 어렵죠. 니은번 좋아요. 자, 디귿번 좋은 수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일시적 난방에 효과가 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난방하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잠깐 난방한다고 해서 빨리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 복사난방은 예열 시간이 길어야 짧아요. 길죠. 그래서 디귿번은 여러분 어때요? 틀린 거야. 자, 리을번 실이 개방된 상태에서 난방 효과가 지속적이다, 오래간다 이런 표현 나왔죠. 리을번.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있는 몇 번 찍어야 돼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문제 68번. 자,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정답 2번에 있어요. 자, 온수난방에서 직접 환수 방식은 역환수 방식에 비해 각 방열기의 온수를 균등히 할 목적으로 온수를 균등히 할 목적으로 쓰는 난방 방식, 난방 배관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역환수 방식이죠. 직접 난방 방식이 아니라 역환수 방식, 영문으로 리버스 리턴 방식이었죠. 그래서 6번은 2번이 지금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69번. 자, 난방용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냐고 물어봐요. 자, 옳은 거. 자, 옳은 건 기본적으로 3번으로 봅니다. 3번.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 내용. 상용 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및 여기서 추결부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라고요? 폐관, 부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환산 증발력은 100도 15를 102도의 증발로 증기를 환산시키는 기준하여 보일러의 실제 증발량을 환산한 것. 여러분 환산 증발량 보잖아요. 이 환산 증발량을 다른 말로 뭐냐면 상당 증발량 또는 실제 증발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개념은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 증발량을 기준 상태 자, 증발량으로
환산한 것 요렇게 나와요.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수관식 보일러가 이 수관식 보일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제가 항상 그랬죠. 지역난방 같은데. 열을 지속 쓰는 공장 같은 데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통 연관식보다는 훨씬 더 큰 데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뭐가 나와? 이코노마이저. 자, 마이저 시스템이에요. 자, 얘는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에너지 절약이죠. 그러면 보일러 배기가스에서 회수한 열로 연소형 공기를 예언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 공급용. 자, 빠져나온 열을 갖다가 다시 어때요? 공급용. 자, 으로 다시 또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열이,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용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저희 발연량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여러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제외시킨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문제였죠. 4번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70번입니다. 자, 벽안에 있는 유체 마찰 손실 수도에 관한 설명으로 요거 공식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어요? 5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벽안의 길이에 비례하죠. 자, 벽안의 내경, 요게 광경이죠. 자, 반비례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에 어때요?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벽안의 마찰 개수, 손실 개수에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유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건 맞지만 제곱에 비례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아셨죠? 요게 빠져 있어요. 71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 계산 문제는 풀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요? 요게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도씨를 3kg를 100도씨의 준기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고 물어보죠. 자, 물의 비율은 4.2kJ. 그 다음에 100도씨 온수의 증발 참열은 2257kJ래요. 자, 그러면 뭘 물어봤어요? 물을 갖다 진기로 만드는 열량이 얼만큼 열이 들어가야 이게 물이 수증기가 되냐? 요건 물어보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건너뛰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 20도씨에 자, 물을 뭘로요? 100도씨 물로 자, 바꾸는데 자, 필요한 열입니다. 그러면 자, 물이 몇 킬로 있어요? 3kg의 물이 있죠. 자, 이 3kg의 물을 갖다가 100도씨의 물로 바뀔 때 이게 얼마예요? 약 4.2kJ이 들어가요. 아셨죠? kJ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셨죠? 온도차 몇 도씨? 100도씨에서 빼기 20도씨.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8이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열량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100도씨에 물을 100도씨에 자, 수증기로 바꾸는데 필요한 열입니다. 아셨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물 몇 킬로짜리예요? 물, 자, 3kg였죠? 3kg의 물을, 자, 이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열이 잠열이었죠. 이때 잠열의 열량이 약 2257 kJ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아셨죠?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6771 kJ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두 개 합치면 돼요.
8 플러스 6, 7, 7 하나 하면 얼마가 되면 7, 7, 7, 9. 요게 정답입니다. 하셨죠? 요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는 거죠. 봐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물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런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조건들을 많이 바꿔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자, 그렇지만 쉬운 문제 같아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72번 좀 볼게요. 급탕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번입니다. 아셨죠? 자, 1번에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 중앙에서 온수를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뭘 써요? 폭관식. 같은 편이 이관식. 다른 말로 순환식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쓰는 목적은 수도꼭지 틀면 온수가 빨리 나와서 좋아서 그 얘기였었죠. 자, 문제 73번입니다. 폐수 수직관 내 압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결합통기관이었죠. 74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술에 관한 규칙상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의 일부래요. 이런 것들은 법령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는 또 깊숙이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나번에 있죠. 감옥에 따른 예비 전원은, 자, 예비 전원입니다. 아셨죠? 예비 전원이래요. 기본적으로 자, 초고층 건축물에, 자, 건축물에는 자, 얼마 이상 몇 시간? 이게 2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예비전원을 공급해서 쓸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있어요. 자, 문제 75번. 진행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 기준에서 명시하고는 원격 검침 시스템이죠. 자, 원격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 집에 안에서 멀리서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을 쓰는 양을 검침하는 게 원격 검침 시스템입니다. 자, 이때에서 검침 정보가 아닌 것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죠. 출입. 사람이 몇 번 출입 왔다 갔다 했는지는 검침 시스템으로 검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 76번입니다. 자, 도시가스 사업 법령상 도시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옳은 거.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 및 전기 전멸 거리는 30cm. 여러분, 전기 이 개폐기는 60c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지하 매섭에 가는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이에요. 땅속에 묻힐 때, 저압일 때는 이게 황색, 노란색으로 해요. 표시를, 배관을. 이게 자, 중압 이상. 압력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이러면 위험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아셨죠? 붉은색으로 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가스 계량기와 화기. 자, 화기와 떨어질 거리는 2m 이상이죠. 네 번째. 가스 계량기와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전선과
자, 전선과 절연 조치를 하는 전선과는 기본적으로 15cm 이상 떨어지게끔 되어 있죠. 다섯 번째, 가스백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 재료랍이 자 13mm 미만일 때는 앞에 1 나오니까 어때요? 요거 1m마다 고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문제 77번. 자,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정 성능 기준사항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옥내 소화전에 관련된 얘기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을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 같이 할 때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관은 기업원적으로 기억일 때는 이런 몇 미리? 100m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이상으로 하고, 자, 니은버. 자,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자, 몇 미리? 65mm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이 써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78번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공동주택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에요. 아셨죠? 이 기준이 바뀌면서 자,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새로 만들어진 법령인데,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소방 규정에 NFPC 자, 608을 찾아보면 요 내용이 신설돼서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게 뭐냐면 정답이 5번에 있어요. 아셨죠? 5번. 이게 뭐냐면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 어디에요?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그 다음에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2m가 아니라 이거 몇 m예요? 2.6m 이내로 하게끔 돼 있죠?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실제 있습니다. 이거하고 헷갈리서는 안 돼요. 우리 옥내 소환, 자,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자,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스프링클러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어땠어요? 3.2m였죠. 이게 3.2m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2.6m는 이 2.6m에 하셨죠?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봐요. 거기 보면 천장이나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또는요 덕트 선반이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여기가 뭔가가 있어요. 하셨죠? 무슨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스프링클러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스프링클러.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리를 2.6m 이내로 하라는 얘기지. 이 얘기가 아니야. 스프링클러가 스프링클러 사이의 간격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까지 간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하여튼 요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규정에 지금 틀린 내용은 5번입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 요걸 제가 별도로 자, 교환 자료에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79번입니다. 자, 열 관리장이 3.5인 기존 벽체 열 전들이 0.4인 두께 60mm 단열재를 보강했다. 이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 열 관류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쉬운 거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자, 요거 79번 문제는 어떻게 하냐.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열재 열 전도 저항을 구합니다. 저항값을 구해야 돼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에 가셨죠? 단열재 두께
나누기 열 전도율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대입을 하면요. 자, 여러분 거기 단열재 두께가 60mm죠? 자, 60mm란 말이에요. 60mm는 지금 열 전도 저항에 또 이런 단위는 기본적으로 메타가 기준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걸 메타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0.06 메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0.06 메타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열 전도율 0.04라고 나와 있죠? 0.04.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오겠네요. (1.5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보강 후, 보강된 단열재를 보강 후에 자, 열 관류 저항이 있죠? 자, 이 열 관류 저항을 한번 봅니다. 자, 관류 저항은 기존 벽체 자, 열 관류 저항 플러스입니다. 자, 단열재 열 전도 저항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요? 3.5 플러스 단열재 열 전도 저항 여러분 여기 1.5가 있죠? 1.5가 여기서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와요. 5. 그러면 세 번째. 자, 보강 후 열 관류율은요. 이 5의 역수로 갑니다. 아셨죠? 자, 5의 역수는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 되는 거죠. 5분의 1이 돼요. 자, 5분의 1은 얼마요? 0.2가 되는 거죠. 이 0.2 찾는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했어요?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냥 딱 숫자 있는 대로 그냥 푸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문제 80번. 자, 아는 지문도 있고 모르는 지문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조명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 옳은 거. 자, 1번. 광도는 전원의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의 양을 말하며 단위는 루멘. 이건 지금 광도가 아니라 뭘 물어봐요? 광속에 관련된 얘기죠. 광속에 관련된 얘기. 자, 두 번째. 어떤 물질의 색깔이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과 동일한 색으로 인식될 경우 그 광원의 연색 지수는 자, RA 50이 아니라 자, 이걸 자, RA 100이 기준값입니다. 아셨죠? 세 번째.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여러분,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잖아요. 즉, 여러분, 우리 터널을 갈 때 고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면 바깥에서 터널 안쪽으로 들어오면 잠시 잠깐 안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암순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두운 곳으로 온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눈이 부셔갖고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경우, 앞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걸 명순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요거 물어봅니다. 자, 사실 제가 다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2번, 3번은. 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네 번째. 자, 수운동이 있어요. 자, 수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할라이드가 있을 때, 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좋냐면 이쪽이 훨씬 더 효율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연색성도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아셨죠? 양호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훨씬 더. 5번째. 자, 코브 조명입니다. 자, 코브 조명. 이 코브 조명은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에요. 코브 조명, 코니스 조명, 뭐 여러 가지 많죠. 자, 그런데 이 건축화 조명 기본이 간접 조명에다가 인테리어 개념까지 합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직접 조명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뭘로 바꿔요? 간접 조명이 되거나 건축화 조명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표현이 지금 안 나와서 자,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7회 자, 시설 결혼 문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자, 이 문제의 전체적인 논평을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수가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약 한 50점 정도대밖에 여러분 못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요? 우리가 안 배웠던 지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라든지 또 자, 조금 까다롭게 나온 지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 기본적인 50점에다가 우리가 찍어서 몇 문제 맞춘다면 기본적으로 60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니까 그렇게 또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자, 사실 여기에서 특별히 이해할 사항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많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시설 결혼 자,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기본 점수를 얼마나 쉬운 점수를 얼마나 많이 맞냐에 따라서 합격이 당락이 좌우되니까 자, 올해도 그런 개념으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다시 만나 뵙도록 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